2009년 6월 19일 오전 6시 15분쯤 일본의 가고시마시의 한 경찰서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부모님이 쓰러져 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이 전화는 아들 김씨의 전화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한 주택에서 당시 91세 이씨와 87세 최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 두 시신의 머리에는요, 무언가로 강하게 맞은 흔적이 가득했는데요. 강력 범죄를 의심한 경찰은 그날 오후 수사본부를 설치하고요, 바로 이씨와 최씨의 시신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둔기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사망 사인이 나왔어요. 무언가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게 사망 원인이다. 특히 이 범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머리를 내리친 점으로 볼 때 원한 범죄가 의심이 됐습니다. 즉,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죽였다. 10일 뒤인 6월 29일 경찰은 가고시마시에 살고 있었던 전직 목수 당시 70세의 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이 강 씨의 지문이 나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강 씨는요, 저 억울해요. 저는 그날 이 씨랑 최 씨 집에 간 적도 없다고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절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지만 100개의 말도 한 개의 증거 앞에선 초라해지는 것. 가고시마 검찰 측은요, 강 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추정하고요, 그해 9월 바로 기소했습니다. 지문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강 씨가 재판에 넘겨져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증거란 목사의 성경과 같다고 합니다. 늘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증거라는 게 반드시 늘 사실만을 전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증거는 사실의 한 조각일 뿐 사실 그 자체를 증명하진 않는다. 유력한 증거 확보가 유죄 가능성을 무조건 상승시켜 주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집에서 술병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조건 알코올 중독자로 몰 순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모든 증거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검찰이 강 씨가 범인이다 라고 확신한 건 사건 현장에서 나온 지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범인이 이 씨와 최 씨의 집에 침입할 때 그때 깬 것으로 보이는 유리창 조각과 그리고 뜯어진 방충망에서 이 강 씨의 지문이 검출이 된 거예요.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강 씨가 새벽녘에 창문을 깨고 이 노부부의 집으로 침입해서 삽으로 이제 이 노부부의 머리를 막 계속적으로 강타해 사망케 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선 유력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이 씨, 최 씨의 혈흔이 묻은 삽도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삽에 강 씨의 지문이 없네? 그리고 이 삽은 노부부의 머리에 남은 폭행의 흔적과도 모양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이 됐고 사건의 그날 이 강 씨의 알리바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강 씨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 현금이나 귀중품 이런 것들이 그대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검찰은 이 사건을 강 씨가 벌인 이유는 절도, 뭘 훔치려고 노부부를 강 씨가 죽인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버젓이 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주장은 무리수가 됐어요. 강 씨 변호인은 지문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어서 유리창 조각에 강씨 지문 묻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범이 강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조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땐 솔직히 진범보다는 검찰 측에서 이걸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검찰의 증거 조작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씨 측 주장에 검찰은요 즉각 반발했어요. 지금 뭐 그게 되도 않는 소리냐. 아니 검찰이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강씨가 범인이니까 범인이라고 하는 거지 뭘 그걸 우리가 조작합니까? 하지만 이 법원은요 강씨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왜냐면 경찰이요 원래 이제 지문을 딱 발견하고 그 지문을 입수할 때 보통은 그 과정을 다 사진으로 찍어놔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검찰이 지문을 압수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하나도 없네. 찍었어야 됐는데 왜 이 지문을 채취하는 그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지? 변호인의 말대로 검찰이 조작한 거일 수도 있겠네. 강씨의 지문을 언제 어디서 얻었는지 증명할 증거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증거를 어떻게 얻었는가, 그거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검찰은요 이 강씨한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기에 이 검찰 논리에는 구멍이 많았어요. 억지가 많았던 거죠. 일단 범행 동기부터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절도가 목적인데 사건 현장에 금품이랑 현금 다 그대로 두고 간다? 그리고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삽에서는 이 강씨의 지문이나 이런 게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또 이때 당시에 강씨는요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70대 노인 고령이었습니다. 70세인 이 강씨가 두 사람의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서 사망케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들의 말대로 이씨 최씨의 집 유리창과 방충망에서 이 강씨의 지문이 발견됐다라고 해도요 그것만으로 강씨를 범인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법원은요 7개월 동안 11차례의 공판을 거쳐서 2010년 12월경 법원 측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를 범인으로 인정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필요한 조사가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건지 의문스럽다. 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정도만으로 이 강씨를 범인으로 몰기에는 좀 억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에요, 범인 강씨 맞다고요 라고 하면서 바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항소심 공판 과정은요 1심만큼 치열했어요. 맞다,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공판이 한창이던 2012월 3월경에 이 용의자인 강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용의자였던 강씨가 사망을 해버리니까 이 사건은 기각이 됐고요. 같은 달 이 검찰도 수사 종료를 발표하면서 이 씨와 최 씨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용의자였던 강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이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사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수사는 없이 다른 용의자, 다른 범인의 가능성은 모두 제외시켜버린 채로 그냥 그렇게 이 사건이 묻혀진 거예요. 그냥 끝났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주요적인 용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쨌든 무죄를 받을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더 수사를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끝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똥 누고 밑에 안 닦은 기분이죠. 과연 이 검찰이 이 강 씨의 지문을 가지고 조작을 했던 걸까요? 얼른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아니면 정말 이 강 씨가 범인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진범이 강 씨의 지문을 조작해놨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 씨는 범인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최초 신고자 아들을 조금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사건 현장에 다 조작해놓고 경찰에 신고했던 건 아니었을까? 아들은 또 젊으니까 고령이었던 두 부모를 수차례 삽으로 내리칠 수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경찰들도 조사를 해봤을 때 뭐가 없었으니까 이 최초 신고자 아들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었던 거겠죠? 뭐가 없으니까. 저는 좀 아들이 좀 의심스러웠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못한 채 일본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